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이 나오는, 즉 정강 후 약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연휴 기간 동안 쉬면서 금요일은 좀 불안했지만 월요일 미장이 반도체들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갭 상승 이후에 갭을 다 밀어버리면서 오히려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넥스트레이드에서도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또 속았구나. 아, 이 반도체 더 이상 못 오르는구나. 이 국내 증시는 진짜 떠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 4가지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파생되는 삼성전자 후 SK스퀘어, 이 4가지 종목이 모두 다 빠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연기금과 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 탑이 어쨌든 반도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장은 개미를 비웃는 장이며, 또 속았지 라는 우리 개미들을 아주 우롱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에 가장 큰 변수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그건 뭐냐? 생각지 못한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변수로 인해 오늘 시장이 흔들리면서 2가지 리스크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이외에 한 가지의 이 불안한 한국 시장을 만드는,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주는 시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장은 끝난 걸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장을 떠나실 건가요? 제가 오늘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10분 주식의 목소리가 섹시한 남자 퇴근합니다. 자, 오늘 전체 시장 참 또 그지 같은 장을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진짜 주식 어렵다, 진짜 주식하기 싫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8월 18일 오늘은 도대체 왜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 이 2가지 하락 시그널 요소가 있었죠, 그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 이슈 휴전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불과 새벽 3시에 어처구니 없이 트럼프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장이 월요일 새벽에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오늘 밀렸고요. 그래서 유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만들어냈고, 장 중간에는 이제 엔캐리 청산에 대한 그런 우려, 즉 일본이 금리를 상승하겠다라는 그런 긴장 고조가 나오면서 시장이 오늘 좀 밀렸는데, 또 하나가 또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오늘 시장의 하락의 의미,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 그리고 삼성전자 우, 이 4가지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좀 보면서 오늘 이 차트에서 알려주는 시그널과 그리고 시장에서 알려주는 시그널 2가지를 교집합하여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야 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사실 오늘의 시장 하락의 주체는요, 외국인은 아니었어요.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를 계속 매수를 했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한 템포 좀 계속 상승이 나오면서 한 템포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상승 종료로 보기에는 우리가 오늘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좀 더 나오고, 그리고 이 AI 캐펙스 관련주들, 그리고 실적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들, 그 위주들의 종목별 장세들이 좀 펼쳐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무슨 일이 있었나를 좀 우리가 지켜본다면, 오전에 이제 7216포인트 고점을 찍고 오히려 6788까지 밀리면서 막 약 5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짙었던 장이죠. 오전에는 좀 기대감이 있으면서 상승이 좀 나오다가 오히려 우울을 가면서 밀려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금리와 유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공포로 밀어넣는 그런 장세를 좀 보여줬죠. 그러면서 좀 불안하다라는 시장의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5%. 엄청난 공포라기보다는 약간의 조정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예측했던 이번 주 화요일 랠리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예측이 실패했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그쵸? 두 가지 이슈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두 가지가 연달아 터졌고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가 나와버렸죠. 그죠?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나온 겁니다. 즉, 이 북미가 직접 대화하면서 주한미군과 방위비 이슈가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돈 내놔 자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던 와중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느냐? 그러진 않았어요. 자, 그러진 않고 오히려 선물은 장 막판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튼튼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근데 이제 장 끝나고 나서 5시 이후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축소 논의를 인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안감을 더 증폭을 시키며 넥스트레이드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쵸? 이때 이제 4시인데 이 4시 이후로 지속해서 빠져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를 듯 말 듯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를 듯 말 듯 하면서 4시 이후로 그죠? 쭉 밀리면서 오히려 상승을 못하고, 그래서 오를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밀려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공포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고요. 야간선물 같은 경우에는 밀렸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본장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회복을 내일은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SK 스퀘어, 그리고 삼성우 오늘 4가지를 좀 집중 파헤치면서, 그리고 이번 주에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숫자가 있죠. 그 숫자가 뭐였어요? 요거였죠. 8월 5일 여러분들께 찍어드렸던 영상의 내용입니다. 스피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여기를 8월 2주차까지는 못 뚫고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6168.86만 깨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코스피 주가 전망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께 코스피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을 드렸죠. 어디였죠? 자, 요날 여러분들께 찍어드리고, 그죠? 이 오르고 있을 때, 여기 구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나요? 맞고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뚫어줘야 돼. 이걸 뚫어줘야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뚫어주면 어떻게 된다? 다시 회귀하겠죠. 그러니까 그 8월 2주차에 못 뚫어줬고 이제 3주차가 됐는데 뚫어줘야 되는데 오늘 악재가 나오면서 못 뚫어준 거죠. 하지만 저는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은 왜 4개는 기회인 건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투자하는데 왜 스퀘어와 삼성전자 우가 중요한지 오늘 그 내용을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AI에 대한 공급망 이슈, 그리고 엔비디아가 금융으로 엮여있는 이슈, 그리고 AI가 돈이 안 된다라는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이 이슈로 하락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AI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했고 실적도 나왔지만 기관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그러니까 미국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고, 그 다음 엔캐리 청산 우려, 엔화가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불안감 조성과 함께 이 오늘 시장이 하락이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요건 두 개는 엮여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크게 4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관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다. 그동안 빠졌던 이 물량들을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오늘은 오히려 좀 차익 실현이 나와줬고,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다시 한번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장기금리 상승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다가 엔캐리 청산 우려가 나오면서 불안함을 증폭시켰는데 여기에 트리거가 뭐가 나왔다? 이게 나온 겁니다. 즉 트럼프가 비용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너네 돈 좀 줘. 야, 근데 니네 왜 대이란 행동에 동참 안 해? 야, 동참 안 할 거야? 야, 그러면 니는 돈 더 내놔. 계속해서 이 시그널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연합훈련을 줄여라. 그만큼 이 연합훈련을 줄이게 되면 다른 의미로 보면 북한과 우리나라의 공조성, 즉 좋은 협력 관계라고 하지만 금리 금융시장에서는 이러다가 얘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고, 플러스 미군 철수해라 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불안감을 금융시장에서는 인지를 하는 거예요.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정치적 이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금융시장으로 봤을 땐 항상 휴전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놓은 게 중요한데, 이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 한미연합훈련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면 어쨌든 불안합니다. 어쨌든 언제 호시탐탐 이 중국과 북한이 우리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금융시장의 불안감, 이게 되게 커요. 아닌 것 같죠?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상태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그래요. 불안함이 증폭되면 금융시장은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거에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산업군이 좋아도 우리나라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시그널이 있는데 그 시그널을 누가 했다? 트럼프가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돈은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동했습니다. 우선 기관이 팔고요. 오히려 개인과 외국인이 받았어요. 사실 개인은 전 의미 없는데 이 외국인이 받았다.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을 흔드는 주체는 외국인이에요. 근데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조건이 어떤 거냐? 개인 물량을 받아준다거나 기관 물량을 받아줬을 때 그 흐름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선물에 대한 매수세가 유지됐다라는 거,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즉 오늘 외국인은 떠나지 않고요, 골랐습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많이 했고요. 7월 말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7월 말에는 현물 매도하고 선물도 동반 매도하고 순영 청산하면서 마진콜 나오고 시스템성 공포가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선물도 매수하고요. 반도체도 선별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어쨌든 반도체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어주는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선물도 소폭 매수하면서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코스피 순매수 상위가 SK 하이닉스라는 겁니다. 거기에 SK 스퀘어, 삼성전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한미반도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 급락장에서도 하이닉스는 산 거예요. 연기금도 같이 사고요. 하지만 같은 반도체를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보면 SK 하이닉스를 더 많이 매수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연기금은 어디다 샀냐라고 본다면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기금과 외국인이 샀던 탑5들을 본다면 연기금은 SK 하이닉스, HMM, 삼성물산, 삼양식품, DB손해보험을 매수를 하면서 대형주 그리고 방어주 위주로 좀 매수를 했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싹쓸이 했습니다. 그 다음 전력 싹쓸이 했고요. 신재생에너지 싹쓸이 했고 그 다음 방산주들을 매수하고 그리고 지주사들 종목들을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똑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화장품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이 코스닥 대형주 탑들을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돈이 안 나가고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면서 다음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AI 인프라 관련주들 그리고 그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비주들을 굉장해서 많이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HBM뿐만 아니라 낸드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AI 투자 수혜가 계속해서 이 전력기기, 광통신, 냉각, HVAC까지 연결지어지면서 AI 전체 섹터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다음 파동인 이 전력 인프라, 냉각 시스템, 광통신주로 이 주도주들이 옮겨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누르는 외부 변수는 아까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고, 그래서 오늘 해운주들, 에너지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고, 그 이슈들로 인해서 이 로봇과 바이오 이쪽 섹터들은 오히려 좀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의 대장주들이 로봇이 좀 많이 밀려주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에 대한 내용들도 좀 이따가 좀 뒤에서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 성장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이 상승이 나와버리면 사실 성장주들한테는 좀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밀림 현상이 있었지만 아직 로봇은 저는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상승 종료이냐 아니면 선별의 시작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왜? 하락의 조건과 상승의 조건을 비교해 본다면 하락 조건보다 상승할 조건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하는 조건을 더 많이 봐야 하고, 지금 연말 9월, 10월이 되면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산업이 지금 너무 튼튼해요. 그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낸드 5개 상위사 매출 77% 늘어나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3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142달러, 그리고 마이크론은 118억 달러, 키옥시아는 107억 달러, 샌디스크 89.7억 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속해서 낸드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메모리 사이클의 공급 부족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CPU 시장까지도 현재 2030년 2100억 달러까지 도달할 거라고 전망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산업 자체는 굉장히 튼튼해요. 오죽했으면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가 부족하다, 내년이 최악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를 더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식시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랠리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포기를 할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알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6168.86은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그리고 정말 엔화가 금리를 올린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7,090원을 뚫어주면서 7,930포인트까지 올려주는 모습을 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왜? 산업이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11포인트까지 안정세로 전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봐요. 여기에서 어떠한 트리거가 나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스피가 오르면서 코스닥이 소외됐느냐? 이제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같이 코스피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자금들도 계속해서 이 소부장 쪽으로도 온기가 불어넣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도체 대장주들을 필두로 특히 반도체 장비주들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결국 25만 4천원을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을 또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신규로 사고 싶으셨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기존자들은 또 내려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저는 31만 5,900원까지는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31만 5,900원을 우리가 체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같이 사라고 했죠? 그죠?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에 배당을 더 줍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삼성전자 우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배당도 받으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챙겨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몰빵을 하면 안 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62만 2천원을 지지를 해줘야 돼요. 또 내려오면 우리에겐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저는 245만 3천원까지는 충분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60분 봉에서도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로 본다면 여기 구간을 좀 터치하지 않을까, 터치하고 올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SK스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SK스퀘어도 충분한 이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이제는 상승 랠리를 펼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퇴근남 이 4가지 종목 그냥 저는 반도체 몰빵하고 싶어요. 몰빵하셔도 됩니다.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속 상승하기가 이젠 쉽지가 않아요. 왜? 한번 원웨이 랠리가 나오고 나서 쭉 밀렸기 때문에 바로 랠리가 나오려면 그만큼의 트리거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거요. 자, 8월 11일 여러분들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25만 4천원과 21만 4천원을 계속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번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과 동시에 뭐라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우리가 어차피 알고 있어요.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와야 돼요. 어쨌든 이번 달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트리거예요. 그래서 제가 8월 2주차 이후에는 변동성이 조금 짙어진 부분이 얕아지면서 상승 랠리, 즉 계단식 상승 준비를 할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럼 또 다른 변수가 나오겠죠. 주주환원 정책이 예상치보다 안 나오잖아요. 그럼 시장 충격 한번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왔던 빅테크들은 100% 환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사주를 산다거나 아니면 배당금을 많이 준다거나, 미국 주식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게다가 오늘 또 미친 진짜 어이가 없는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이 내용이거든요. TSMC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보너스를 1인당 44만원을 뿌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만약에 주주환원 정책을 개떡같이 내놓는다, 시장 충격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우리가 불안해하다는 요소인데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주주환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제가 왜 걱정을 안 하냐면, 우선 내년에 이 반도체 세제 정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책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깎아주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땅도 투자할 수 있는 데를 마련해주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세제 혜택을 주는데 과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저하는 정책을 안 할까?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 SK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의 이 노조와의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주주들이 굉장히 뿔이 많이 나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좀 눈치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도 50억 미만으로 자사주 샀고, 자기 사비로.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 돈으로 직접 매입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주주환원 정책이 파격적이진 않아도 적당선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만약에 파격적으로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진짜 그냥 소리 지르시면 됩니다. 소리 지르시고 그냥 즐기시면 돼요. 그냥 연말까지 미친 듯이 즐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렇다 할 막 하락이 나오거나 막 지금 우리가 7월에 겪었던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락은 이젠 안 나올 거예요. 전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불안한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간다. 그리고 들고 있다면 들고 간다. 그리고 내가 사고 싶다면 지금 자리는 충분한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완벽한 저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바닥 구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기회의 장이라고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올려드렸는데 최근 하나마이크론이 좀 튀어 올라가면서 반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제가 탑을 또 골라서 텔레그램에 넣어드렸으니까 텔레그램 보시면서 공부들 하시고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게끔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여기 구간이었죠. 그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30% 40%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급등이 나온다기보다 우리가 바닥에서 음봉에서 매매하는 전략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 구미 로봇 투자 얘기하면서 아진엑스텍, 원익홀딩스, 사면 연달아 3연속 홈런을 맞추면서 마지막 로봇 종목을 제가 지금 공유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음봉이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또 음봉이 나오면서 기회의 자리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종목으로 이 피지컬 AI 관련주인 이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라고 여러분들께서 010-5481-3309로 문자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반기 주도주가 될 저평가 종목 탑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 지금 제가 7월에 선택한 하반기 탑5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다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특히나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ETF를 하시는 게 더 낫다. 이제 아직 초보자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왜 ETF를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가 영상 끝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거 꼭 보시고 주식 초보자분들이라면 막 주식에 몰빵한다기보다는 좀 4가지 종목을 좀 나눠서 우리가 연말까지 좀 준비한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꼭 4가지 요것만 꼭 기억하시고 연말을 따뜻하게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힘드신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힘든 시장이지만 생각보다 저는 기회의 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 기회를 주고 있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번 시장에서는 절대 여러분들 떠나지 마시고, 드디어 내가 작년에 여러분들 주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4월이잖아요. 그죠? 4, 5, 6이 마지막 완벽한 저점 구간이었잖아요. 저는 이번 달이 여러분들 인생을 마지막으로 내가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식 함부로 손절하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좋은 날은 꼭 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찍고 2탄에서 여러분들께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로봇과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을 이어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